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 희소시의 나이 강지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에 하나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이고요. 토목과 건축 분야의 종합 시공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 기준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4가지 등록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서류들이 준비되어 어디에 접수를 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먼저 토목건축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토목과 건축 분야의 모든 시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축물을 짓는 공사를 하기도 할 수 있고 토목공사처럼 뭐 도로나 항만이나 교통, 철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이 토목과 건축공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첫 번째, 자본금 기준에 충족이 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공제조합의 출자금이 예치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술 능력이 충족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시설 갖춰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자세한 기준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은 8억 5천, 개인은 17억, 2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준비되셔야 될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해요. 자, 적격 판정 받은 서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법인 사업자라면 등록 자본금도 8억 5천 이상 되셔야 되고요. 실질 자본금도 8억 5천 이상 되셔야 돼요. 8억 5천 이상 되셔야 돼요. 그럼 이 실질 자본금이 무엇이냐 하면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해요. 그럼 이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이 컨디션을 평가할 때 사업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이런 여러 가지 유무에 따라 실질 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단순히 법정 자본금인 8억 5천이면 8억 5천, 17억이 예금이 그냥 유지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서 실질 자본금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해솔 C&I와 같은 전문가한테 문의해 주셔야 돼요. 그럼 당사의 자본금이 기준의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충족이 되지 않는지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판단을 해드리니까요. 지금 회사의 자본금이 적격한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저희가 회사를 위한 답을 정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준 알아볼게요. 공제조합 출자예요. 공제조합 출자는 법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건설업 면허를 처음 내는 회사는 대부분 D등급인 225자를 예치하게 되고요.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3억 4천만 원 정도 돼요. 이 금액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예치하셔야 돼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이 서류가 접수할 때 꼭 들어가셔야 돼요.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기준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11인의 기술 인력이 필요해요. 그럼 이 11인의 기술 인력이 누구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 경력수첩 보유자가 누가 필요하냐가 중요하겠죠. 토목 분야 5명, 그 다음에 건축 분야 5명이 최소 기준이에요. 그럼 11명이라고 했으니까 건축이든 토목이든 플러스 1명씩 더 있어야 돼요. 어떤 분야가 추가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급 기술자가 2명, 중급 기술자가 2명 각각 필요하고 초급 기술자는 3명씩
최소한으로 배치가 되시면 되겠죠. 요거 인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 중급 기술자는 토목 기사 자격증으로 갈은 가능하고 건축 분야는 건축 기사 자격증으로 갈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초급 기술자 중 한 사람은 건설 안전 관리 분야 혹은 기계 분야로 가름되세요.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준비 서류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도 필요하고 경력시접 사본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자 보유증명원이 필요해요. 이거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거고요. 이제 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들이 모두 입사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포인트 잊지 말아주세요. 근로계약서는 회사 양식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이제 건설협회 기본 양식으로 제출이 되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 기준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되시면 돼요. 꼭 보유되어야 하는 장비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 쓰는 포크레인이라든지 굴삭기라든지 기중기 이런 게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무실은 꼭 보유하셔야 되고요.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 업무시설 판매시설이어야 돼요. 간혹 주택이나 가건축물 등기가 없는 건물이 사무실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안 돼요. 그리고 임대한 사무실도 가능하고 전대한 사무실도 가능해요. 대신 전대를 한 경우는 전대 동의서와 전대한 사람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도 안 되세요. 이런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돼요. 준비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사진,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이 들어가고요.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갱신이 필요해요. 이런 포인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제 토목건축공사업의 접수는 시도협회에 하는데 건설협회에 할 거예요. 건설협회에 접수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법정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돼요. 이 20일의 소요 기간 동안 이제 대표자의 결격 사유 조회가 들어가고요. 임원이 건설업 면허를 내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서류에 검토가 들어가고 현장 실사를 할 거예요. 현장 실사를 해서 제출한 서류의 사진과 동일한지 기술자들은 정말 근무하는지 대표님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분명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 페이퍼 컴퍼니 단속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사는 꼼꼼히 보시니까 철저하게 준비 필요한 부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셔야 되는지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금 뭐 제가 간단하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말 서류를 접수하다 보면 세밀하게 접수해야 될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저희 해솔 C&I에서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제가 회사의 상황에 맞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긴 이야기 설명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